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시장 현재 여길 봐도 파란색, 저길 봐도 파란색, 지금 빨간색 실종 상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내리면 그게 또 기회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무슨 일 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하시면서 솟아날 구멍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현재 우리나라 수출 효자 기업들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슈를 좀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저희가 쉬는 동안에 있었던 악재들 좀 반영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 시장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간 다른 헤드라인에서는 심각하게 코스닥 학살의 날이다라고 센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틀 열렸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거 대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 증시 빠진 것을 우리 증시가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도식적으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죠. 더군다나 시가총액 2위인 LG엔솔이 플러스를 지금 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3% 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슬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개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엔솔이 버티고 있는데도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이 거의 10% 가까이 빠진다는 거죠. 일부 종목이 5에서 6%만 빠져도 굉장히 심각성을 나타내는데 7에서 8% 정도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수 존재하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지수랑 상관없이 개별 종목 악재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신용 리스크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9조 정도인 상황에서 지금 16조 2천억까지 신용잔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개별 종목단에 있는 종목들을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이들은 각각 또 다른 신용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가 지금 주인이냐 매수자가 주인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가 매수하려는 개인들이 오늘 사긴 합니다만 매도자들이 주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힘은 매도자에 있고요. 매수자들은 좀 더 싸게 살려고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단기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의 자율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면 조금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하락세가 단지 오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먼저 좀 짚어보았고요. 오늘 시장이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 보이는 이유, 국내에서 여태까지 수출 효자주로 거론이 됐었던 반도체주, 또 자동차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반도체주 이야기 좀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쉬는 사이에 정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낙폭이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반도체주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연일 좀 빨간불 켜주던 상황에서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재 반도체주 주가 한번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주 주가를 이제 살펴보게 된다라면 오늘도 현재 지금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는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정확한 집계는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결국 펀드멘탈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펀드멘탈만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그리고 당분간 이런 것들을 쉽게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확정 실적이 이달 이제 하순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잠정 실적만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일단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했던 것들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과 업 사이클을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다운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램 가격이 꺾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펀드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지금 이제부터 암흑을 출발해야 돼요. 일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뭐 분석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운 사이클이 온 다음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터널이 얼마만큼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초입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지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9월 30일 정확히는 9월 30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 당일날 꺾은 건 하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가를 이끄는 형국이에요.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수급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지금 현재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뭐 여태까지 저희가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봤던 디램 가격 하락, 낸드 가격 하락 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조치가 역시나 지금 반도체 업계에 더 큰 먹구름을 들이게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사업 중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 중국 내 반도체 산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래도 있었던 이 반도체 산업의 겨울론, 점점 더 이 겨울이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내 기업들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고래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 점점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더욱더 옥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을 옥죄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지금 알려진 바로는 치포 동맹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치포 동맹과 별도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장들을 미국에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세금과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단 이 세금을 미국 세금을 받게 되면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또 새로운 법안을 발표한 게 현재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이게 타국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옥죄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계의 원천 기술은 설계도는 다 미국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입맛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주지할 가능성이 있죠. 단 한 가지 그나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망이라 본다라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봐야 될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억압해가지고는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몰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주겠다, 심사를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건 무조건 법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이제 저는 중간선거 이후의 행보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오히려 그 기운을 여세로 몰아서 중국을 더 옥죄게 된다라면 법안이 이제 지금 자동차 법안도 내년에 새롭게 나오고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겨울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악화일로를 겪게 된다라면 우리 반도체 업종이 나아갈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시야가 불투명하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첩첩산중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주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외적인 조치가 적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뭐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많이 나왔었는데 그 말대로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이 부분이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뭐 4분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에는 이렇게 선을 그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감산을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이제 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재고도 쌓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물량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감산인데요. 삼성전자급 정도 되면 감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인을 천천히 돌리는 것은 가능해요. 지금 삼성전자는 분석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고를 좀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재고라고 한다면 만들어진 한 상품을 재고라고 생각하지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라는 용어, 회계상 용어를 씁니다만 그것도 재고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공품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감산을 한다면 라인을 멈춰야 되는데 이걸 또 재가동하려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감산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나선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좀 지켜본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면 삼성전자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직접 감산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왔었던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제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라인 투자라든지 이런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 제품이 안 팔리면 신규 투자를 안 할 텐데 기존 제품이 안 팔려도 신규 투자를 해야 돼요. 새로운 반도체는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DDR4에서 DDR5가 지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집적된 회로의 기판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도체가 맞춰줘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들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 한 가지 저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이러한 감산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뒤에 주가가 했다라고 2019년도 상황들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18년, 2019년 사이클이 온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감산이 왔고 2020년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상반기부터. 그리고 삼성전자가 8만 전자까지 9만 전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때는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높낮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겨울이 온 거거든요.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가 살아난다? 어느 누구도 지금 보장 못합니다. 지금 미국은 오히려 수요를 꺾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사이클이 아니라 수요 사이클을 꺾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과연 수요 사이클이 나올까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흘러왔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 그게 다릅니다. 뒤에 가서 자동차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자동차 주가가 빠지는 것은 내년도에 누가 차를 바꾸겠어? 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누가 컴퓨터를 바꾸고 누가 서버를 바꾸겠습니까? 이런 인식도 삼성전자를 갖고 오게 된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투자를 아까 이제 그 감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다가 주가가 올랐으니 지금은 또 똑같은 경우를 나타낼 것이야라고 본다라면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딱 넘겨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산들이 쉽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감산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다소간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쉽게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저희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4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펀드멘털만 놓고 본다라면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멘털장이 아니라 수급장이기 때문에 펀드멘털은 더 이상 악화된다는 것은 3분기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그건 예상했던 바고 여기서 수급이 살아나면 조금 버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수급과 펀드멘털을 각각 같이 이제 맞물리면 좋지만 일단 펀더멘털이 나쁘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들어와주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수급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수급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국내 수출하면 전차 분단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를 늘 항상 거론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도 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현재도 4%대 낙폭 보이고 있고 기아가 5%대 하락하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특히나 거센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지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결국 이제 기업의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숫자를 떠들어 봤을 때 매출이익의 실질적인 판매 증가냐 아니면 환율 효과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3분기까지 실적 잘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율 효과죠. 동일한 자동차를 팔아도 미국에서 달러를 받으면 그런 효과들이 되는데 우리가 2분기 때 관가에서는 안 됐던 것들이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이 5%가 줄었어요. 5%, 일단 5%가 이제 국내에 다 합쳐가지고 5%가 줄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환율 효과 때문에 매출은 늘었죠. 이번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미국의 IRA법이 통과된 이후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10%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차가 잘 안 팔리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트리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 하락도 결국 차가 안 팔려서, 그러니까 안 팔렸다라는 표현이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인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면하실 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차가 안 팔리고 있는 건 팩트죠. 그걸 이제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지만 그게 지금 이제 가장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지금 이제 나온 미국계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를 언급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를 언급하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자동차들이 폭락세를 지어냈어요. 결국 내년에 내구재 소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경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죠? 휴대폰 바꾸는 거 좀 늦게 바꾸고 자동차 바꿀 거 좀 상황 보고 바꾸고 이러한 지금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직면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차영주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외국계 리포트가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내놨던 리포트였죠.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압력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속에서 이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주들 큰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리포트 내용만 따져본다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주 앞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또 그 외의 자동차 부품주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현대기아차만의 또 문제도 있죠. IR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당장 이제 하나의 트리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조지아주 상원의원께서 미국에다 지금 법안을 제출해놨어요. 현대기아차를 좀 유예를 시켜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지아주 조지아주 이제 큰 공장에 들어오니까 상원의원께서 좀 나섰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이면 연방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이제 발언권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분이 나섰다라는 점이 한 가지 이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우리가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차가 좀 안 팔렸다라는 소식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섞여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지금 차가 인도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하기 어려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를 신청해서 바로 받는다라면 이게 바로바로 지금 시장에서 차를 사냐 안 사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1년 전에 신청한 차를 아직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좀 증권가에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뭐 100여만 대 차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그냥 편한 기사 말고요. 신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주문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규로 내년도 지금 기다리면 어차피 내년도에나 차가 나올 텐데 이 수치가 과연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자동차 관련주를 투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100여만 대 있으니까 이게 영원히 누적될 거야라고 본다라면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화들 올 거예요. 자, 이제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에 차 나올 것 같은데 인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만약 그 사이에 실직을 하셨다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빠지게 되죠. 그럼 다음 단계로 다음 분야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일단 지금 자동차주에서는 전 세모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품단에 있어서도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어떤 뭐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이제 지속되면서 부품의 교환 이런 것들에 된다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차를 오래 타게 된다라면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차를 고쳐서라도 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와 모비스, 글로비스는 각각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뭐 연일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대기 지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신규 주문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본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주들 이 경기 둔화의 타격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비교적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힘든 상황 속인데 특히나 수출주들 앞으로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미국 뉴욕 증시 폭락하면서 저는 월요일에 우리 시장 문 안 열려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또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오늘 그런 영향들 뒤늦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나스닥 선물도 현재 좀 밀리는 모습인데, 그 연휴 기간에 나스닥이 이틀 동안 4.8% 빠졌거든요. 그 이제 미증시의 이제 그 하락분을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반영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뭐 약화가 된 상태고, 특히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는 그 급락에 나왔고,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또 연준 인사도 계속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을 했고, 특히 이제 또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 쪽에 미사일 공습이 나타나면서 러브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또 고조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국내에 영향을 줬고, 특히 이제 그 JP 모건 회장의 어떤 그 메시지가 좀 악영을 줬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악재를 좀 더 부각하게 되는 상황이고, S&P 500 지수가 뭐 2% 더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점 대비 그렇게 빠지면 고점 대비 50% 반토막 나는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쯤 국내 증시에서 많이 부각이 됐다는 것들, 또 이제 그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현재 뭐 2% 정도 하락, 코스닥이 4% 넘는 하락이 나타나는데, 다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대표 종목, 그리고 배터리 대표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일어났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됐었는데 이게 전환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순매수로 변환이 됐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700억 넘는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아까 아래 거를 들고 올라와도 개별 종목이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코스닥 670포인트가 이제 이탈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전저점을 깨는 구간에서는 거의 신용 물량이 더 출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들이 하락이 더 컸던 거는 오늘 개인들 신용 물량이 좀 다소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종가까지도 코스닥 쪽에서는 반등이 좀 오늘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커졌다가 그래도 좀 막판에 좀 줄이는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증한 펀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국가 및 국정감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증한 펀드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공매도가 먼저 금지가 돼야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합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 아마 이번 주는 얘기는 필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이제 13일에 우리나라 이제 밤에 있을 이제 미국 CPI 지표, 이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다 결정 짓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질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좀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만약에 이제 뭔가 좀 포트를 좀 교체한다고 가져간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우선주,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삼성 SDI 이 정도 선에서 매수 관점에서는 그 정도 안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CPI 지표까지는 계속 좀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너무 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 잠시 좀 피해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자동차주들 오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 포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자동차주 전반으로 지금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대중 반도체 규제도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조치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나마 좀 빨간 불빛 언뜻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3분기 호실적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무상증자 결정 이슈도 올라와 있고요.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조치에 대항해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히토류의 대미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이슈도 올라와 있네요.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동국, RNS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이 이 배터리 경쟁 격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삼성전자 첫 번째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의견 드리겠고요. 저는 굳이 가격으로 치면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55,000원 이하권에서 좀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이나 특히 영업이익에서는 크게 하회를 해서 어느 쪽에서는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컨센 대비해서는 10%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컨센 하회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컨센 하회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그런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10조 8조 원, 그리고 연결 기준 매출액이 76조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제 그 매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2%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늘은 거라서 사실은 매출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사실 봐야 됩니다. 아마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을 거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괜찮고, 가전 쪽은 확실히 깨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IM 쪽은 그 플래그십 쪽 매출이 좀 올라가면서 그래도 선방한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주가는 시장의 평가는 내년 감익 정도도 충분히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좀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도 하방은 한 46,500원, 위로는 50%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삼성전자 한번 했습니다. 이 시간에 했었는데, 그 마이크론이 어쨌든 재고가 높기 때문에 감산에 좀 들어갔고, 그 가동률도 조절한다는 것들, 키옥시아 역시도 30% 낸드 생산량을 감산을 한다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칩메이커 업체들이 감산이 들어가는데, 하이닉스도 캐펙스 투자를 지금 축소를 하죠. 특히 이제 4월달에 발표했던 반도체 장비를 이제 9월달에 대부분 7에서 80%까지 80% 취소를 할 정도로 투자를 확연히 줄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대놓고 감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놓고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담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고 방식이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는 비중이 늘리고 부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출하량을 좀 줄이는 형태, 생산을 줄이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감산을 하고 인위적인 조정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산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감산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그 감산할 때에서 어떤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면서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이런 재고는 내년 올해 말 정도, 올해 4분기 지나면 1분기부터는 이제 재고의 정점 찍고선 재고 피크아웃 기간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3호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그 의견 드리겠고,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락버튼 가격은 4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저점 대비 올라왔기 때문에 감산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좀 모아가는데, 만약에 어떤 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을 때는 하단은 48,000원 정도로 거기서는 더 풀베팅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LG 에너지 솔루션 뽑아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고우고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쪽이 지금 시장 현재 주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금 주가 강한 거는 실적 3분기 실적 기대감 높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매출도 좋았고 가격도 괜찮게 잘 받았고 환율도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실적 잘 나왔던 이유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원통형 배터리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이 좋은 거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건데,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좀 안 좋은 거는 이쪽은 원통형 배터리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셀 쪽은 원통형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계속 좋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모기업인 LG 화학도 같이 주가를 따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4분기 역시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거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5천억대 예상하고 있고, 대체로 추정치가 대체로 올라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장에 계속 영업이익이 그 실적 추정치가 감익되는 구간이고, 지난 한 주도 우리 코스피 그 상장 종목들의 그 실적 추정치가 한 6에서 7% 감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LG 지금 배터리 쪽,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3분기, 특히 4분기 실적 퍼센트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흔치 않은 그 대형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가 그 물량도 충분하고 수주 모멘텀도 향후 1년간에 꾸준해서 일단 시장 대형주 쪽에서 좀 대장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고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동국 RNS 뽑아주셨는데요. 동국 RNS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스톱 의견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갭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갭 뜨면은 차익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미리 스톱 의견 드리겠고요.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그 수출을 지금 제한을 걸고 이제 제재를 가면서 반대로 이제 여기 뭐 전투기나 F-15 이런 전투기 뒤로 들어가는 히토류를 중국이 이제 무계화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 종목들 동반 상승이 나왔고, 동사는 이제 그 호주의 이제 히토류 강사를 보유한 그 ASM과 2020년 11월 달에 같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ASM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히토류 광물을 대규모로 채취가 가능한 그런 광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지로 동구 RNS가 좀 움직이는데, 이런 그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사실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런데, 오늘은 이제 대장주가 동구 RNS로 움직였다는 정도로 보시고 내일 갭상승했을 땐 전량 차익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 RNS 일단 오늘은 스탑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93% 내린 218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난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이어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이걸 뒤늦게 반영하면서 2200선 무너진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내내 2% 안팎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좀 옆으로 길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물량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7거래를 연속해서 사자세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은 오늘도 팔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4.08% 내린 67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7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던 코스닥 2% 가까이 밀리면서 오늘 장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오늘 장중 최고점일 정도로 서서히 낙폭 확대하면서 현재는 4%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개인 사자세와 외국인 팔자세의 맞대결 속에서 기관까지 매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관 매도세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은 732억 원, 외국인은 723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지난 금요일 장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도 역시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3.54% 내린 38,2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역시나 파란불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 이제 신의 한 수 시간 때도 얘기를 했고, 공개방송하고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전혀 좋아진 거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는 거에 따른 반등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고,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매수를 했으면 먹을 때 짧게 욕심내지 말고 뭐 5에서 10% 사이에서 먹고 팔고 요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잘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니까 뭐 매수를 했는데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5% 올라가고 뭐 많이 올라가는 20%도 올라가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매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합성어죠.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꼭 수익이 나야지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장기 투자죠. 그렇죠? 뭐 앞으로 지금부터 10에서 20년 동안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깨져 있는 종목들이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겁니다. 10에서 20년 가져가다 보면. 근데 매매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언제 올라갈 줄을 알고 그걸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장이 바로 안 좋아지거나 5일선이 이탈되거나 저점이 깨지거나 아니면 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바로 그냥 손실이 나도 처리를 하는 거를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실전 매매 아침 방송에서도 지금 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난주에서도 매매로 일단은 올라갈 때에서는 먹을 때 잘 팔지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또 대응을 해야 된다. 어차피 시장은 반등 주다면 또 떨어진다. 이 얘기를 여기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차피 이번 주에 흔들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빨랐어요. 미국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조금 빨랐다 싶은데 원래는 이제 내일 이제 금통이 그거를 앞두고 오늘 정도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딱이었는데 근데 아침서부터 다 박살나면서 시작하느라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도 그렇고 홍콩, 대만, 아시아 시장들이 다 안 좋게 끝났고요. 자, 일본 니케이 시장도 오늘 2.6% 하락했고 홍콩은 2% 정도 전저점이 깨졌고 그리고 대만 증시도 대만 여기 있네요. 자, 대만 증시도 오늘 전저점이 깨지면서 마이너스 4.35%.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틀 동안 계속 빠지고 약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의 선물 지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장중에 계속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약하고 또다시 이번 주 내에서 다시 저점이 깨져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반등이 약하고 저점이 깨져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있을 이제 지표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FOMC 의사록 공개 내지는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미국의 CPI 지수를 맞춰가지고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저점이 깨지겠다라는 일단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지겠죠, 당연히. 또 코스닥이 오늘 4%나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일단 안 좋은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잘 버텼다고는 하지만 일단 안 좋아요. 그래도 2200을 오늘 깨지지 않고 버텨줬으면은
박스권이 좀 더 유지가 되면서 흔들리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 정도 흔들릴 거로 봤는데 옵션 만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벌써부터 2200을 깨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더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도 흔들림이 지금 심하고 조선주, 뭐 현대차부터 자동차, 조선주, 뭐 건설주 다 지금 저점 깨져갔다 박살나가고 있고 IT 섹터들은 여러분들 알듯이 일단 안 좋은 얘기로 일단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서도 현금화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만 못한 사람들은 내일 혹시나 반등을 주면은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잘 가야 2,400이었던 거예요. 아주 잘 가야. 못 가면 2,300을 봤던 건데 2,300도 못 가고 지금 그만큼 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여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겁니다. 좋은 상황이었으면 2,300을 뚫고 2,400을 갔을 테지만 미국 시장이 먼저 안 좋으려고 먼저 미리 자빠지는 바람에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빠진 게 많이 빠졌다고 지금 주워 담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이 깨질 일단 리스크가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내일은 금통위가 있을 것이고요. 뭐 0.5% 하겠죠. 그리고 모레에서는 FOMC 의사록 동기와 함께 미국의 CPI 지수, 그다음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일단 계속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예정들이고 경기 침체 얘기. 왜냐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경기 침체 완화 기대감, 그건 완화 기대감인 거고 완화 기대감이 없어졌다 이러면은 또 악재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저점 매수보다는 손실이 작은 것들, 최근에 매매 들어갔는데 수익이 났던 것들은 잘 빨리빨리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 스토리 관련주인데요. 오늘 강했던 섹터 종목들 중에서 사료주 쪽하고 일부 에너지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주들 요게 움직였는데 일단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를 하니까 중국도 미국에게 이제 히토류를 통제를 하면서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근데 장이 안 좋아요. 일단은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는 장이 좀 그래도 버틸 때에서는 움직이는데 결국 테마주들도 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무너질 때에서는 테마주들도 쫓아붙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지. 만약에 내일 올라오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팔아주면 되고요.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지난주에서 현대차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장이 안 좋아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IRA 법안에 따른 지금 미국의 판매량이 자동차 감소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UBS 증권에서 그 미국의 포드와 G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GM하고 포드한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돌았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받겠죠. 요약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이제 안 좋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업종들도 글로벌 경기에 그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하락을 했는데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수급도 지금 다 꼬였어요. 지금 기관들이 오늘도 매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무턱대고 떨어진다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주산업인데요. 그래도 잘 버텼어요. 고려산업, 대주산업, 오늘 플러스 났죠. 한일사료 이런 애들 다 사료 관련 쪽인데 지난주에서 그나마 좀 사료주들이 시장에서는 잘 버틸 수 있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올라갔습니다. 좀 이게 더 폭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일 대주산업은 사지는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가셔야 되지 이거를 쫓아들려고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65점 양, 매수 포인트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점 양. 그나마 사료주들이 버티고 있는데 저거마저도 무너지면 진짜 폭락 나옵니다. 70.2 사료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좀 몸 사려야 되는 데다라고 점수 나왔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